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레이어는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로 나뉘는데요. 레이어 1은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봤었던 이런 형식으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레이어 1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을 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저번 영상에서 가스에 대해 배울 때 제출된 트랜잭션이 이렇게 엄청 많아지면 네트워크가 혼잡해지고 가스비가 올라간다는 내용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스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처리될 수 있는 블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런 레이어 1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레이어 2는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레이어 1 위에 구축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레이어 1의 경우 트랜잭션 등의 모든 행위가 여기 블록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즉 이 체인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뤄지는 게 다 이 블록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모든 행위를 전부 다 기록하다 보니 기록 필요성이 떨어지는 행위까지 기록이 전부 다 되겠죠? 그 결과로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올라가게 될 거고요. 레이어 2에서는 이런 기록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트랜잭션 등을 이 체인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체인 밖으로 빼갖고 빠르게 처리를 한 후 다시 체인 안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네트워크의 속도를 올립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량도 밖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늘릴 수 있고요. 혼잡해지는 게 줄어드니까 가격도 저렴해지고요. 그래서 체인 밖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서 오프체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참고로 바이낸스에 따르면 24년 5월 기준 레이어 2가 이더리움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아비트럼이라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현재 레이어 2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롤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롤업이라는 뜻 자체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프체인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 후에 체인으로 다시 올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2에 사용되는 이 롤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옵티미스틱 롤업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옵티미스틱,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방식은 모든 트랜잭션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우선은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을 오프체인에서 처리를 합니다. 오프체인에서 처리된 트랜잭션 결과는 다시 온체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온체인에서 바로 이렇게 블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일정 시간 동안 대기 시간을 갖게 돼요. 왜 대기 시간이 필요하냐? 이 대기 시간 동안 여러 노드들이 이 트랜잭션이 잘못된 노드인지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어떤 한 노드가 잘못된 트랜잭션을 발견을 하면은 이 노드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트랜잭션은 블록에 추가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 옵티미스틱 롤업의 장점은 기술적인 구현이 비교적 간단하다라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이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대기 시간에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할 노드들이 필요하다는 거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옵티미스틱 롤업 프로젝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비트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롤업 기술로는 ZK 롤업이 있는데요. 이 ZK는 Zero Knowledge의 약자입니다. 한글말로 하면은 0 지식이 되죠. 그래서 영지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노출하지 않고 그 정보가 참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롤업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ZK 증명법이라는 거는 암호학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트랜잭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가 자기의 트랜잭션이 악의적인 트랜잭션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레이어 1에서 사용하는 수수료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ZK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트랜잭션을 롤업하는 거를 ZK 롤업이라고 합니다. 옵티머스틱 롤업과 달리 정보가 참임을 확인하는 노드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이 옵티미스틱 롤업과 비교하려 하면은 구현이 조금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ZK 롤업을 더 진보된 기술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배운 이 레이어 2는 이 레이어 1에 비해서 항상 더 좋은 걸까요? 이쯤에서 블록체인의 트라일레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에는 세 가지 주요 속성이 있습니다.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여러 노드에 의해 체인이 운영되는 분산화, 그리고 악의적인 참여자를 체인에서 배제할 수 있는 보안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수의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일레마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만 최적화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블록체인이 분산화와 보안성을 최대로 강화할 경우에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레이어 1의 이야기죠. 분산화와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확장성, 즉 1MB라는 블록 사이즈도 그렇고 이런 확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확장성을 강화를 하면은 뭐 분산화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에 비추어 보면은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이 확장성을 강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보안성이라든지 분산화가 좀 희생돼야 될 수도 있다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체인의 바깥인 이 오프체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다 보니까 레이어 1에 비해서 블록체인의 분산화 성격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레이어 2가 계속 개발됨에 따라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나아질 가능성은 크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어 2에서 막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트랜잭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